저 할머니는 글도 모를 거려? 똥 묻은 거래나 잡으세요. 학생들의 조롱에 강당이 술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청소부라 불리던 할머니가 칠팔 앞으로 걸어 나섰습니다. 80년 동안 세계 수학자들이 좌절한 난제 그 답이 분필 끝에서 펼쳐지는 순간 교수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조롱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아들의 배신마저 드러난 충격의 반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반전 가득한 사연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 있으며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뉴욕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가운데 박영심은 무거운 청소도구를 끌고 콜롬비아 대학교 수학과 건물로 향했습니다. 76살의 구부정한 등과 거친 손이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 눈빛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심은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 청소부 할머니일 뿐이었거든요. 건물에 들어선자마자 영심은 로비에서 대화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너 어제 미적분 숙제했어. 도님이 내준 문제 진짜 미쳤더라. 나도 밤새 붙들고 있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거 평생 써먹을 일도 없는데 왜 배우는 거야? 영심은 그들이 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대충 침착이 갔습니다. 어제 4층 강의실 이거판에 적혀 있던 편미 분방 정식 문제였을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영심에게는 그저 기초적인 문제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가끔 인사를 건네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영심을 지나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는 글도 모를 거야. 평생 걸레질만 하면서 살았을 텐데 한국에서 온 할머니들은 다 그런 거 아니야?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테고 불쌍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맞아.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어. 그 시대 여자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잖아. 영심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걸레를 짰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아려와도 내색하지 않았죠. 사실 이런 오해와 편견에는 이미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하지만 정작 영심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는 건 남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오늘은 정말로 일찍 오이지 마세요. 면은 이윤설인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45살인 설인은 미국에 온 지 1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특히 남편 도연의 사업 관계자들이나 자신의 지인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오늘 도연이 아버지 회사 중요한 사람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요. 투자 받는 일인데 혹시라도 마치면 정말 곤란해져요. 어머님도 이해하시죠? 설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자신의 사회적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죠. 아시잖아. 여기 사람들이 어머님을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 저희 가족 모두를 위해서라도.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며느리에게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청소부로 일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설인에게는 큰 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심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신 짐은 투명 인간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3층 수학과 교수 연구실을 청소하던 중 영심은 책상 위에 놓인 논문 다미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을 보니 위상수학에 관한 최신 연구였어요. 호기심의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복잡한 증명 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런데 증명의 세 번째 단계에서 명백한 오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이렇게 하면 무슨이 생기는데 영심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올바른 증명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영심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수학과 강의실을 청소하는 동안 영심의 시선은 자꾸만 1호판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소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편이 분방 정식 문제였는데 영심은 그것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였거든요. 할머니, 이 문제 이해해요? 그만 뒤 한 학생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킬킬거리며 웃었죠. 할머니가 이런 걸 알 리가 없잖아. 우리도 이틀째 붙들고 있는데 맞아 교수님도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손에 꼽을 거라고 했어. 영심은 아무 말 없이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설명해 봤자 믿지도 않을 테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거든요. 그저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하면 3분 안에 풀리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영심은 구석진 비상 계단에 앉아 김밥을 꺼냈습니다. 서린이 싸준 게 아니라 자신이 새벽에 준비한 것이었죠. 참치킨 하나로 만든 소박한 김밥이었지만 영심에게는 소중한 점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도연과 서린이 잘 차려입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양복을 번쩍번쩍 빛내며 걸어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분명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린은 영심을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일했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쪽으로 가요. 저쪽은 좀 지저분했어요. 청소 중이라 냄새도 나고 영심은 김밥을 다 먹지도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청소 도구를 챙기며 그 자리를 피했어요. 계단 구석에 남은 건 차가워진 김밥 조각들과 할머니의 작은 닭은 숨뿐이었어요. 그 순간 영심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감춰야 할 비밀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이 보잘을 거 없어 보이는 청소부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말이에요. 그날 밤 영심은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 속에는 5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노란 신문 스크랩들, 바랜 상장들, 그리고 손때 묻은 수학 노트들이 영심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신문 스크랩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 전국 수학 경시대회 사상 최연소 우승 16살 박영심 양. 흑백 사진 속 어린 영심은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 주었고 미래는 무한히 밝아 보였었죠. 천재 소녀 박영심 서울대 수학과 수석 입학 확정 고등학생이 대학 교수들도 목부는 문제를 풀어냈다. 수학계의 혜성 박영심의 놀라운 실력. 영심은 신문들을 하나씩 넘기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자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전국 어디를 가도 천재 소녀로 불렸고 대학 교수들까지 영심의 재능에 감탄했었죠. 복잡한 정수론 문제든 해석하기에 난제든 영심의 손에 걸리면 마법처럼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20살 되던 해에 끝나고 말았어요. 영심은 또 다른 상자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폐결핵 말기라고 적힌 남편 김정호의 진단서였어요. 결혼한 지 불과 1년 만에 받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비만 해도 당시 돈으로 수백만 원, 그것도 성공 확률은 절반도 안 된다고요. 영심아, 미안하다. 내 꿈을 망쳐서 병상에 누운 정호가 영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던 그날을 영심은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서울대 수학과에서 학비 전액 면제나 함께 연구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하던 영심이었지만
남편의 병원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아요. 당신 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영심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수학은 영심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숫자와 공식 속에서 찾은 아름다운 질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그 순간에 희엘 새로운 정리를 발견했을 때 전율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결국 영심은 대학을 자퇴하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며 정오의 치료를 벌었어요.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새벽에는 다시 공장으로 향하는 무한 반복의 나날들이었죠. 기적적으로 정호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무거운 일은 할 수 없었죠. 자연스럽게 가게를 꾸려나가는 것은 영심의 몫이 되었습니다. 엄마 수학 문제 좀 가르쳐 주세요. 어린 도연이 초등학교 숙제를 들고 와서 말했을 때 영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오랜만에 수학 문제를 보는 거였거든요. 영심은 아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단순한 암기가 아닌 논리적 사고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었죠. 도연아,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려는 숫자들 사이에는 숨겨진 패턴이 있다. 영심은 정성스럽게 도연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영심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엄마 이런 거에서 뭐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학생이 된 도연은 수학보다는 실용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어나 컴퓨터처럼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수학은 그런 게 아니라는다.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아름다운 어거든. 엄마는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청소회를 하세요? 수학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도연의 말은 영심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영심은 수학을 사랑했지만 수학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어요. 현실은 내목했고 꿈은 사치였죠. 시간이 흘러 도연이 성인이 되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날 때까지 영심은 온갖 막로 동을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공장의 간병인, 몸은 점점 망가져 갔지만 영심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수학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어요. 밤마다 영심은 도서관에서 빌린 수학책들을 펼쳐놓고 공부했습니다. 최신 이론들을 독학으로 익히고 세계적인 수학자들의 논문을 번역해 가며 읽었어요. 특히 17, 42년부터 풀리지 않고 있는 그 유명한 난제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영심아,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니? 남편 정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돈도 안 되는 수학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타바했죠. 그냥 좋아서 그래요. 영심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수학만이 영심을 영심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것이었거든요. 비록 세상은 영심을 청소부로만 보지만 수학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그 옛날의 천재 소녀였어요. 도연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영심을 부를 때 영심은 망설임 없이 따라갔습니다. 아들 격게 입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 와서도 영심이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밖에 없었어요. 엄마 여기서는 한국과 달라요. 영어도 못하시쇼. 기수도 없으시잖아요. 도연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영심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가진 진짜 재능을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 놀라운 능력을 말이에요. 영심은 상자를 다시 닫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콜롬비아 대학교에 가서 걸레질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수학 문제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콜롬비아 대학교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수학자들이 몰려들면서 캠퍼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오늘은 10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 수학의 특별 세미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영심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척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깨끗하게 해야 했어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하지만 영심의 마음은 청소보다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수학자들이 올까, 어떤 문제들이 발표될까 하는 호기심으로 가득했죠. 할머니, 오늘은 정말 일찍 오셨네요. 경겨온 턴순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심과는 오랜 친구 사이였어요. 네, 오늘은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온다니까. 우리도 긴장되네요, 할머니. 혹시 수학 좋아하세요? 턴순의 질문에 영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아한다고 해봤자 믿지도 않을 테고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글쎄요. 그냥 숫자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영심은 애매하게 대답하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강당 앞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영심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평생 동경해온 수학자들이었거든요. 그때 눈에 띈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리처드 브라운 교수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석좌 교수이자 세계 수학계의 거물이었죠. 브라운 교수님, 오늘 발표하실 문제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 문제를 과연 누가 풀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해답을 찾지 못하면 정말 영원한 미스터리가 될 것 같아요. 브라운 교수 주위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심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어떤 문제의 길래 저렇게 난리인지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영심은 평소처럼 비상계단에서 김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너는 군대 근 기회예요. 브라운 교수님과 친해지면 우리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며느리 설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도연과 함께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둘 다 평소보다 훨씬 말근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그래,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야. 브라운 교수님이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시면 도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인이 영심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설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늘만큼은 절대 영심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 먹고 있었어. 영심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설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혹시 집에 가셔서 쉬시면 안 될까요? 설인아, 그게 무슨 말이야?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며느리를 제지했지만 설인은 이미 돌이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오늘 브라운 교수님과 만나는 건 우리 가족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요. 만약 교수님이 어머님을 그런 시선으로 보시면 설이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영심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자신이 청소부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 조심히 갔다 오래. 영심은 김밥을 다시 포장하며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아파지만 내색까지 않았어요. 가족의 중요한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심은 강당 뒤편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몰래 발표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브라운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성그는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문제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브라운 교수에게 집중했죠. 이 문제는 17, 42년, 그러니까
이미 80년 넘게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을 괴롭혀온 남자입니다. 오히려 도 가우스도 리만도 모두 이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브라운 교수가 일곱판의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영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수식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내가 평생 연구해 온 바로 그 문제야. 영심은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밤마다 붙들고 씨름해 온 바로 그 문제가 일곱판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세계적인 학자들 앞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문제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이 계신가? 브라운 교수의 질문에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모두들 그 문제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뒤편에서 한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저기 청소하시는 할머니도 한번 풀어보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순간 모든 시선이 영심에게 쏠렸습니다. 다들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게요, 할머니 이 문제 이해하세요? 아니에요. 너무 심하잖아. 몇몇 사람들이 제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조롱 섞인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영심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브라운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흥미로군요. 할머니 정말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영심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심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당 안에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비우는 표정으로 영심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건 농담이었는데 처음에 말을 꺼낸 학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교수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손짓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와 보세요. 할머니.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니까요. 브라운 교수의 말에는 겉으로는 친절함이 있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이 늙은 척소부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더욱 높이고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려는 계산이었죠. 영심은 청소독을 한쪽에 놓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심장이 쿵쿵 걸었어요. 20여 년간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칠판 앞에 서자 그 유명한 문제가 영심의 눈앞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복잡한 수식들과 그리스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영심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자신이 평생에 걸쳐 연구해 온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자, 할머니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건 수론에서 가장 유명한 난제 중 하나입니다. 브라운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천천히, 그리고 다소 거만한 어조로 말이죠. 1742년 독일의 수학자 골드바우가 제기한 이래로 지금까지 80여 년간 그 누구도 완전한 증명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오일러, 가우스, 리만, 하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들이 모두 이 문제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어요. 강당의 사람들이 옹성거렸습니다. 몇몇 친동정하는 눈으로 영심을 바라봤고 몇몇은 이 상황 자체를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아시겠지만 수학이라는 게 그냥 더하기 빼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평생을 바쳐도 풀기 어려운 그때 영심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골드바우 추측이군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 영심이 그 문제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 거였죠. 오, 할머니가 이 문제를 아시는군요. 브라운 교수도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더 잘 아시겠네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가설인데 증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영심은 일곱판의 수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운 교수가 적어놓은 접근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어요. 해석적 수론으로 접근했구나.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수적 접근과 조합 눈을 결합해야 하는데 영심의 눈빛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50여 년 전 20살 때 그 날카로운 눈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때 강당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 이설인이 브라운 교수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설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브라운 교수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눈을 좁혔어요. 저분이 제 시어머니세요.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와의 중요한 미팅을 위해 함께 온 건데 하필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된 거였어요. 어머님, 제발 내려오세요.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설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며느리가 저렇게 말하네. 가족도 민망해하는군. 그러게 괜히 나서서 창피만 당하고 브라운 교수는 이 상황을 더욱 재미있게 여기며 말했어요. 오, 가족분이시군요. 그럼 더 흥미롭네요. 할머니, 가족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죠. 물론 틀려도 상관없어요.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도 못 푼 문제니까요. 그의 말에는 명백한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이민자 가족을 초롱하고 동시에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죠. 영심은 설인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영심의 마음속에서는 기십여 년간 엉불러왔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학생들도 구경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그냥 아는 만큼만요. 한 학생이 격리하는 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진심 어린 기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어요. 영심은 다시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수식들만이 영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대학교 강의실에서 혼자 문제를 풀던 그때처럼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수십 년간 밤마다 연구해온 그 모든 시간들이 영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체리체프 정리의 확장, 소수 분포의 점근적 성질, 원본체의 갈로아군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영심은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집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과연 이 늙은 청소부 할머니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칠판 앞에 선이 보잘을 거 없어 보이는 할머니가 곧 세계를 놀라게 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심이 분필을 든 그 순간 강당 뒤편에서 또 다른 익숙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들 장도연이었어요. 도연은 설인과 함께 브라운 교수와의 중요한 미팅을 위해 온 것이었는데 어머니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교수님, 도연이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짜증이 섞여 있었죠. 제 어머니가 실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가끔 이런 혼란스러운 행동을 하시는데요. 도연의 말에 영심은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행동이라니 자신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 그러시군요. 브라운 교수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도연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오늘 투자 미팅을 하기로 한
바로 그 사업가였거든요.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즉시 모시고 가겠습니다. 설인도 얼굴을 붉히며 영심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브라운 교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도 나름 흥미로 있거든요. 교육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 있는 일이죠. 브라운 교수의 말에는 겉으로는 관용이 있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학문적 권위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동시에 도연과의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속셈이었죠. 그런데 장 선생님, 혹시 어머님이 수학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브라운 교수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게 예전에 좀 그런 취미가 있으셨죠. 하지만 전문적인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집에 수학 관련 자료들이 있으신가요? 노트나 책 같은 것들 말이에요.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낡은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수십 권의 노트들, 빼곡하게 적힌 수식들. 사실 도연은 그것들을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의 옛날 취미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네, 있습니다. 오래된 노트들이 좀 있어요. 오, 그렇다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학문적 호기심에서 말이에요. 브라운 교수의 제안에 도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으로는 교수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쓴 것들이 전문가에게 보이기에는 부끄러울 것 같았어요. 그때 영심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 노트들은 어머니, 지금은 조용히 계세요. 도연이 어머니의 말을 끊었어요. 이미 충분히 창피한 상황인데 더 이상 어머니가 나서서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장 선생님, 어떠세요? 사실 제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요. 브라운 교수가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브라운 교수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그런데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을까요? 제가 오늘 저녁 비행기로 떠나야 해서요. 혹시 누군가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교수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했어요. 투자 유치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오겠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럼 제 연구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브라운 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영심을 향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이만하시죠. 아드님이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주신다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심은 아직 분필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칠판의 문제를 보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1시간 후 도연은 어머니의 낡은 상자를 들고 브라운 교수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영심이 평생에 걸쳐 연구한 수십 권의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각 노트마다 복잡한 수식들과 증명 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게 전부입니다. 도연이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브라운 교수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노트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노트를 펼친 순간 브라운 교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거기에는 고등 수학 이론들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노트를 보면서 그의 눈빛이 점점 예리해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고차원적인 내용인데요. 브라운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그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젊으실 때 수학을 좀 하셨다고는 들었는데, 하지만 전문가 수준은 아니실 거예요. 그때 브라운 교수가 특별한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노트의 제목은 골드바우 추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내용들이 펼쳐졌습니다. 기존의 접근 방법들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가득했거든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브라운 교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노트의 핵심 부분들을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장 선생님, 이 노트들 제가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마음껏 보세요. 도연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어머니의 낡은 노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브라운 교수는 밤새 영심의 노트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골드바우 추측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를 발견했어요. 영심이 수십 년에 걸쳐 발전시킨 독창적인 증명 방법이었죠. 다음 날 아침 브라운 교수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선생님, 어머님의 노트 정말 흥미롭다군요. 혹시 제가 이걸 학계에서 소개해도 될까요? 물론 적절한 크레딧과 함께요. 도연은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세계적인 학자가 어머니의 연구를 인정해 준다니 가족의 명예가 될 것 같았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도연은 몰랐습니다. 브라운 교수의 진짜 의도를 그리고 자신이 방금 어머니의 평생 연구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준 것을 말이에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콜롬비아 대학교는 다시 한번 국제수학회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브라운 교수가 특별 발표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것도 수백 년간 풀리지 않았던 골드바우 추측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했죠. 영심은 평소처럼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들 도연이 자신의 노트들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노트들에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연구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브라운 교수님이 어머니 노트를 보시고 정말 감탄하셨어요. 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영심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웠어요. 오후 2시 대강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수학자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영심도 뒤연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발표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자신의 연구가 어떻게 소개될지 궁금했거든요. 브라운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브라운 교수에게 집중했죠. 80여 연간 수학계를 괴롭혀온 골드바우 추측에 대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그 유명한 난제의 진전이 있었다는 건가요? 브라운 교수는 7판의 복잡한 수식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영심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 수식들은 바로 자신이 지난 30년간 개발한 증명 방법이었거든요. 핵심은 소수 분포의 점근적 성질과 원분대 이론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영심이 밤마다 연구하며 발견한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발표하고 있었죠. 이 접근법은 기존의 해석적 수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영심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연구 성과가 브라운 교수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마치 그의 독창적인 발견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 방법 눈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나요? 브라운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이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결과물입니다. 물론 여러 동료들의 도움도 있었죠. 영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평생의 연구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거였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브라운 교수를 둘렀다며 축하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교수님, 이제 골드바우 추측도
시간 문제겠군요. 노벨상 후보감이네요. 그런데 그때 한 젊은 수학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증명에는 아직 빈틈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기 이 부분에서 그가 가리킨 곳은 영심의 노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브라운 교수는 그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발표한 것이었죠. 아, 그 부분은 아직 연구 중입니다. 브라운 교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사실 영심의 노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아직 완전한 증명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질문이 계속되자 브라운 교수는 점점 더 곤란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부분은 채비시프 정리의 확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심이 일어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확신에 차 있었죠.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웃으며 말했지만 영심은 계속했습니다. 소수 정리를 리만 제타 함수와 연결하고 디리클레 급수의 수렴성을 이용하면 그 빈틈을 메울 수 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영심이 말한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아무도 쉽게 웃을 수 없었거든요. 브라운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심이 말한 것이 정확히 노트에 적힌 해법이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저기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때 도연과 설인이 당황하며 앞으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시고 내려오세요. 설인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영심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브라운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증명은 제가 한 것입니다. 순간 강당이 술 넘었어요. 청소부 할머니가 세계적인 수학자의 연구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거였거든요. 할머니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동정하듯 말했지만 영심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영심이 천천히 7008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당황했지만 막을 수도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발요. 설인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영심은 이미 분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심의 인생이 바뀔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76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짜 박영심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어요. 영심은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잡았습니다. 강당 안에 수백 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영심의 눈빛은 점점 예리해졌어요. 마치 50여 년 전 그 천재 소녀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먼저 골드바우 추측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심이 1호판의 첫 번째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영심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한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수학자의 모습이었죠. 모든 이보다 큰 작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가설이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접근법들은 모두 해석적 수론에만 의존했어요. 영심이 설명하면서 수식들을 써내려가자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핵심은 여기입니다. 영심이 일요판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바로 브라운 교수가 설명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었죠. 소수 분포의 점근적 성질을 디리클레일 함수와 연결하면 기존의 체리체프 정리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특이점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영심의 손이 일요판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복잡한 적분 공식들과 그리스 문자들이 마법처럼 나타났죠. 그 모든 것이 완벽한 논리적 순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MIT의 존슨 교수가 놀란 눈으로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적은 정말 놀라운 접근법이야.
내가 10년간 연구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방법이군. 맞아. 저 할머니가 정말 적을 이해하고 있는 건가? 하버드의 김 교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브라운 교수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멱심이 1억 판에 적고 있는 것들이 바로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노트의 핵심 내용들이었거든. 그것도 더욱 정교하고 완벽하게 발전된 형태로 말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심이 새로운 섹션을 시작했어요. 바로 2차 형식과 클래스 수이론을 결합한 혁신적인 접근법이요. 기존의 방법들이 실패한 이유는 소수의 분포를 1차 원적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차 인여를 이용하면 영심의 설명이 계속되자 강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옹성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몇몇 교수들은 피해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심이 예고판 전체를 가득 채운 수식들을 연결하는 최종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리만 가설의 비자명한 0점들을 이용하면 골드바우 추측은 이렇게 증명됩니다. 영심이 마지막 등호를 적는 순간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년간 인류를 괴롭혀온 그 남자가 드디어 해결된 것인지 아무도 선택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옥스퍼드 대학의 화이트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국 왕리 파켓의 회원이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론학자 중 한 명이었어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화이트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완벽한 증명입니다. 80년간 풀리지 않았던 골드바우 추측이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선언과 함께 강당이 폭발했어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라보,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수학사의 길이 남을 순간이야. 노벨상보다 더 큰 발견이군. 그런데 그때 한 젊은 박사과정 학생이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운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발표하신 내용과 이 증명이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요. 순간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브라운 교수에게 쏠렸죠. 브라운 교수는 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랐어요. 명심이 천천히 브라운 교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증명은 제가 지난 30년간 연구한 것입니다. 제 노트를 보셨겠지. 그것은 브라운 교수가 말을 덧머놨어요. 이제야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그 증명을 하신 건가요? 영심이 아들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도연아. 엄마가 평생 연구한 것이란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언론인들이 몰려든 것이었죠. 이것은 특종입니다. 한국인 청소부 할머니가 세계 수학 난제를 해결했다. 시에는 속보로 나가야겠어. BBC도 연결하세요. 브라운 교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의 학문적 명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그 노트들은 제가 연구에 참고한 것을 뿐겨하지만 아무도 그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증거는 명확했거든요. 영심이 칠판에 보여준 완벽한 증명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화이트 교수가 다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박영심 여사야말로 골드바우 추측의 진정한 해결자입니다. 그 순간 영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여 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영심이 눈물을 흘리는 순간 강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길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침내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로 변했어요. 그 소리는 강당을 넘어 복도까지 울려 퍼졌죠. 박영심, 박영심, 박영심. 사람들이 영심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있었지만 그 열정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며느리 이설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시어머니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설인이 영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심은 며느리 이의 손을 다정하게 꽉 잡아주었어요. 괜찮다. 설인아, 나도 이해해. 내가 창피했을 만도 하지. 아니에요. 창피한 건 저예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아들 도연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의 노트를 그냥 넘겨준 것도 모자라서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연구해온 소중한 것들을 마치 쓸모없는 취미 정도로 여겼던 자신이 너무 한심했거든요. 엄마는 정말 천재셨구나. 그런데 저는 왜 몰랐을까요? 도연아,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엄마도 말한 적이 없었는 걸 영심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그때 화이트 교수가 영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평생 수학을 해왔지만 오늘만큼 감동받은 적은 없었어요. 과찬이세요. 교수님. 영심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과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당신의 연구는 수학사를 다시 쓸 정도로 혁신적이에요. 그때 강당 밖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면서 언론인들이 몰려든 것이었죠. CNN 뉴스입니다. 한국인 청소부 할머니가 이집 80년 수학 난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BBC 긴급 뉴스.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KBS입니다. 재미교포 박영심 씨가 골드바우 추측을 증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영심이 강당을 나서려 할 때 브라운 교수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브라운 교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세계적인 학자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교수님도 학자시니까 명성이 중요하시겠지만 학문은 진실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심의 말에 브라운 교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영심의 이야기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이면 청소부 할머니 세계 수학계 뒤흔들다.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 이민자 할머머의 놀라운 반전 나이와 직업을 뛰어넘은 학문적 성취.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조선이 보는 우리나라 할머니가 세계 수학 난제 풀었다. 동아에 보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박영심 할머니. 한결에는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재미교포의 최고. 일주일 후 영심은 뉴욕에서 가장 큰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전영심 여사님, 그동안 왜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계셨나요? 한 기자의 질문에 영심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보여줄 기회가 없었죠. 세상은 저를 그저 청소부로만 봤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제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싶어요. 어떤 아이들인가요? 저처럼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
가난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말이에요. 6개월 후 영심은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영심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바로 이곳이었어요. 할머니,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한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영심의 얼굴도 환한 미소가 피어났죠. 그래, 수학은 정말 아름다운 걸 한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할머니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영심이 예고판에 분필로 간단한 문제를 적으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영심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세계의 찬사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곳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영심은 학교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나는 평생 천대받았지만 수학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영심이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감사가 담겨 있었죠. 세상은 영심을 청소부라고 무시했지만 결국 영심은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심이 자신의 진짜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었죠. 이제 영심은 단순한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라 한국인의 자존심이자 전 세계 수학도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학교를 가득 채우는 가운데 영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재능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달빛인 생사연은 감동 오디오 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